반갑습니다. 주식플러스 심프로 전문가입니다. 이제 올해도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연말을 마무리하는 흐름으로 가면서 이 종목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그대로 좀 들고 갈 그런 성장주 위주의 포트를 구성한 채로 기다린다라는 느낌이 강했고, 특정 이슈로 인한 상승하는 관련주에만 수급이 몰리는 그런 테마성 시장이었습니다. 식약처가 이 화이자에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국내 긴급 사용 승인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련주들이 요동치기도 했었고, 이 소식으로 기존 백신 관련주라든지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변동들을 야기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관련해서 이 SK바이오사이언스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정보라든지 시장 상황, 대응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궁금하고 지속적으로 관련된 내용들, 정보들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미리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자면은, 코로나와 같은 이런 변수가 큰 테마는 그때그때 실시간으로서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면은, 혹은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정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매매 자체를 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하니까 잘 되겠지, 그래도 이거만 나오면, 이런 막연하게 낙관적인 생각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다들 알고는 계실 겁니다. 실제 매매로서 연결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이지만, 이 시간을 계기로 본인의 포트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네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 노바백스와의 CMO 계약과 이 아스트라제네카와의 백신 위탁 생산 계약 만료가 맞물린 상태로서 추가적인 기대감의 부재가 작용하면서 최근까지의 등락을 거듭해서 보이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국산 백신 상용화라는 이전부터 깔려있던 기대감이 그나마 잠재되어 있던 긍정 요소였지만,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이 화이자에 먹는 치료제 식약처 긴급승인 소식에 부정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금일 하락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런 변수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코로나와 같은 변수가 큰 테마는 실시간으로 그 등락을 활용할 수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피하는 게 좋다라고 한 이유입니다. 보통 나오기만 하면 좋아, 이런 호재성 재료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반대되는 변수가 나오면은 당연히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기 마련이죠. 오르건 내리건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인 요소인데, 대부분은 이 신속한 대응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예 포트에서 제외를 하셔라 라는 겁니다. 이번 식약처 긴급 승인이 왜 SK바이오사이언스에게는 부정적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자면은, 제가 코로나 초기 때부터 관련된 영상들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치료제와 이 백신의 가성비가 비슷한 수준이라면은 백신만 존재할 때와 백신과 치료제가 함께 공존할 때와 이 백신에 대한 의존도의 차이는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현존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문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 부작용이 있을 때 그 피해를 온전히 개인이 져야 한다라는 점, 그리고 백신 접종이라고 해서 이 코로나라는 것을 100%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사실 어떤 백신이든 간에 80%에서 90%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치사율이 낮고 전염성이 높은 이런 독감과 같은 질병의 경우는 계속해서 퍼지는 과정에서 인간의 몸 안에 내성이 생기는 과정과 맞물리면서 이 바이러스 자체도 변이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백신 자체도 계속해서 바뀌게 되고, 또 효과가 떨어질 때마다 반복해서 맞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감 백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매년 독감 백신도 계속해서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독감 백신 한번 맞았다 그래서 평생 동안 이제 안 맞아도 되는 게 아니라 매년 맞아야 하는 것이 그 이유죠. 치료제가 있다 그래서 백신을 안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년 계속해서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면은 그만큼 수요가 지켜진다는 건데, 부작용도 많은 해외 백신들보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만드는 국산 백신이 상용화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현존하는 해외 제약사들의 백신이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그런 부작용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이 무조건 완벽한 백신일 거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는 없고, 지금의 백신들도 계속해서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죠.
국산 백신으로 인한 공급이라든지 이런 가격, 요 정도의 차이를 제외하면은 일단은 동일한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차이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정도긴 하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이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닌 만큼 감안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쟁점은 이 치료제의 출현이 백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최초로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공포는 과거 흑사병이라든지 스페인 독감과 같이 걸리면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공포가 작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공포 정도가 컸었죠. 하지만 이후에 통계가 나오면서 치명률 자체가 그렇게 높은 바이러스는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뒤이어 이 백신의 개발로 확진 자체에 대한 방지도 조금씩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변이가 나오고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인한 국내 확진자 증가 등 현재도 문제가 진행 중에 있긴 하지만 더 이상은 코로나에 걸리면 이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인식이 좀 많이 사라진 상황이죠. 백신이라는 방어적 요소, 여기에 낮은 치명률, 또 오랜 기간 유지가 되면서 이 인식, 공포 자체가 좀 많이 둔화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치료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의 치료제도 긴급 승인일 뿐 부작용이라든지 이 효용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이 난 것은 아닌데, 코로나 사태의 이 치료제 등장이 백신 등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완성도가 있는 치료제라고 가정을 하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백신과 치료제 모두 그 효용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 등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요소들이 상당히 좀 많이 겹칩니다. 백신과 치료제 모두 완성도가 높을 경우에 지금의 코로나는 현존하고 있는 독감과 마찬가지로 좀 인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환절기에 독감 걸리고 실제 사망에 이르기도 하지만 독감 백신이나 치료제 등 이런 관련주가 이슈화되면서 움직이지는 않죠. 이미 오랜 시간 우리에게 향토적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경우는 독감과 유사하면서도 아직까지 백신이나 치료제 등 어느 정도 완성이라는 궤도에 오르지는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이슈화가 되고 지금의 변이에 대해서도 계속 뉴스가 나오는 거죠. 사실 독감도 매년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그에 맞춰서 백신이나 치료제도 개량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용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완성도가 이미 어느 수준까지는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극적인 변화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더 이상 사람들의 인식에서 공포스러운 질병, 바이러스로 인식되지는 않고 있죠. 물론 치명률이 그리 높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코로나도 치명률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지만 현존하는 백신 및 치료제의 완성도가 의미 있는 수준까지 오르지는 못했다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진자라든지 변이, 이런 부작용,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독감과 같은 이런 향토성 바이러스로 우리 곁에 남아있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인식이 바뀌는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치료제의 등장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개발했다가 아니라 긴급이긴 해도 일단 승인을 받았다라는 게 문제죠. 이 화이자의 치료제가 효용성이나 부작용 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만 있다면은 나중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국산 백신이라고 개발을 해봐야 얼마나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독감 백신처럼 매년 맞아야 되는 거면은 그래도 수요가 지켜지는 게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독감 백신이나 치료제 이런 관련주를 찾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치료제의 등장으로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 독감과 같이 자연스러운 질병으로 우리 곁에 존재하는 그렇게 될 수가 있겠고, 그럴 경우 지금의 코로나 백신은 기존의 독감 백신과 마찬가지로 정말 자연스러운 병 중에 하나로 남게 됩니다. 개발비 들여가면서 국산 백신 개발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 독감과 같은 정도의 인식으로 바뀌게 된다면은 코로나 관련 뉴스도 조금씩 줄어들면서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될 테고 주식시장에서도 별다른 메리트가 없게 되겠죠. 오히려 이전의 기대감으로 인한 이런 주가 상승이 거품으로 인식이 되면서 보유자들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상승이 아닌 오히려 하락을 걱정해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의 현 주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SK바이오사이언스를 보유한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앞으로 봐야 할 요소들은 이번에 긴급 승인된 이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에 대한 효용성 및 부작용 등에 대한 확인과 SK바이오사이언스 자체적인 백신 개발의 정도,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뭐 백신 내봐야 소용없겠죠. 하루빨리 좀 나와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코로나 사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코로나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게 된다면은, 이슈의 중심이 아니게 된다면 백신이고 치료제고 사실 큰 의미가 없게 될 겁니다. 물론 당장 급격하게 바뀌지는 않을 테지만 문제는 이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기 때문에 미리부터 인지를 하면서 좀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정리하자면은 이번 치료제 긴급 승인으로 이 코로나 사태 자체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된다면은 국산 백신 상용화를 준비 중인 SK바이오사이언스에게 있어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번 긴급 승인된 먹는 치료제의 효용 및 부작용의 정도를 체크하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개발이 하루빨리 가시적인 성과로서 나올 필요가 있다. 다만 개인적으로 굳이 이런 불확실성의 연속에 베팅을 해야 하나? 연말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주를 하나하나 내 포트에 장바구니에 담아야 하는 이 시점에 굳이 이 종목을? 이라는 좀 생각이 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2월도 정말 많은 수익들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기이지만 그래도 시장 상황에 맞춰서 유동적인 대응을 통해 이렇게 단기적인 수익들 계속해서 챙겨드리고 있고요. 단기성 매매 외에 중장기성 포트도 함께 구축을 하면서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포트들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건 간에 이런 큰 수익들, 수익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주기적으로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12월 정말 많은 수익들 계속해서 이렇게 좀 챙겨드리고 있고요. 사람마다 목소리나 성격이 각기 다르듯이 투자 성향이나 투자 환경도 제각각일 겁니다. 혼자서는 힘들다, 좀 도움을 받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고자 해도 정말 어떤 전문가가 좋을지 판단하는 것도 사실 좀 쉽지가 않은 그런 문제죠. 나한테 잘 맞는 전문가를 선택을 해야지만 이 수익이라는 근본적인 결과부터 거기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이 편안하고 좋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리 뭐 잘하는 전문가다라고 해도 나와 맞지 않으면은 이 수익이라는 결과부터 과정까지 계속해서 삐그덕거릴 수도 있죠.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것도 괜찮겠네, 이런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이 시기 저희와 함께 변화를 위한 시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도 보면은 1년에 뭐 몇백만원 이렇게 좀 서비스를 이제 진행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해보면서 좀 결정을 하고 싶은데 1년 너무 길죠. 2개월에 44만원, 4개월에 77만원 해보시면서 직접 나와 맞는지 판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뭐 2개월에 44만원, 4개월에 77만원 내게 잘 맞는 전문가인지 아닌지 그 판단하는 시간과 비용으로 굉장히 저렴한 수준입니다. 단타 한두 종목만 수익이 나도 충당이 될 수 있는 그런 금액이죠. 혼자서도 수익도 잘 내고 있다 하면은 전문가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하면서 손실도 손실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자체를 모르겠다면은 이번 기회에 변화를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내 계좌, 내 매매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별도로 증권사 제휴 진행을 해주시면은 1개월 기간을 추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010-7752-2362 이 번호로 본인의 성함만 문자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직접 연락드려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편하게 말씀 나눠보시고 나서 저희와 한번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금일 SK바이오사이언스 말씀을 드리면서 굳이 이런 불확실성에 좀 산재되어 있는 종목을 매매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판단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모쪼록 우려와는 달리 좀 좋은 내용들이 연결이 되면서 주가 자체도 좀 상승을 하면서 보유하신 주주분들 마음이 조금이나마 나아지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좋은 내용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